반갑습니다. 11월 달에 혹시 메틸렌블루를 드시고 효과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손을 너무 여러분이 드셨네요. 11월 달에 드실 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양권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메틸렌블루를 처음 먹을 때 화를 엄청 냈습니다. 짜증도 부리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입안이 너무 파래져가지고 양치를 4번 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몇 시간, 6시간 지난 다음에 제 입안이 하얘지는 거 보고 그때 제가 안심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처음에 제가 지식 없이 먹기 시작했던 제품이 메틸렌블루입니다. 제 아는 어떤 지인분 남편이 메틸렌블루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영업하시는 분인데 입안이 파래져가지고 그 부인한테 나한테 왜 이런 걸 먹냐고 왜 이런 걸 주냐고 화를 내드립니다. 내가 입을 걸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먹냐고. 그런데 또 매일 아침마다 또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메틸렌블루를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화를 낸대요. 매일 화를 낸대요. 그러면 저기 드리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찾는다고 그럽니다. 매일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데 아침에 잘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찾는다고 하는데 메틸렌블루가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안이 파래지는 이유는요, 메틸렌블루가 신체 흡수를 극대화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체 흡수를 극대화시키는 이유는 메틸렌블루의 성격이 친유성과 친수성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를 계속하고 물을 마시고 뱉고 했는데 그게 물이기 때문에 계속 혓바닥에 파란 물이 계속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이 닿으면 굉장히 파래지는, 더 파래지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친유성입니다. 친유성은 우리가 뇌가 거의 60%가 지방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친유성, 지방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뇌로 바로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들어가면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뇌혈관 안에 있는 산소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갑자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게 메틸렌블루인데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3년, 5년 정도 알았는데요. 뇌 동맥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리를 약간 못하면 뇌압이 올라가지고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메틸렌블루를 딱 하루 그날 양치질을 4번이나 하고 다 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잘 때 뇌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쓰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몸인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말끔하게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메틸렌블루를 제가 조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만큼 메틸렌블루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내 뇌에 있는 산소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뇌를 좋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굉장히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체 흡수를 극대화하는데 이렇게 필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안에 녹이는 그런 제품으로 뇌 기능 개선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안티에이징 뉴트로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뇌 기능 개선제를 이제 뉴트로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몇 개 없고요. 한 3군데 회사에서 파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리브굿에 파는 이 판매하고 있는 메틸렌블루는 가장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에서 인정한 필수 의약품 목록입니다. 그래서 USP라는 것은 미국 약전을 얘기를 하고요. 미국 약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어? 아무 해가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은 우리 몸을 해롭지 않게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피력을 해갖고 왔는데요. 리뷰 곳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요즘은 번역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능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리뷰 곳에 기재를 해놨으니까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간략하게 피력을 좀 해놨습니다. 메틸렌 블루의 주요 기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항산화. 여러분 점심 드셨죠? 네. 점심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에서 씹어서 위장으로 넘어갈 때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세포 대사가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가 결합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귀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먹은 영양소가 산소를 끌어당겨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전에 이 영양분에서 반드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요, 요즘 현대인 세계는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먹고 나면 해독을 해야 되고요. 해독 물질이 있고요. 또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내기 이전에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을 이제 개선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세포가 산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틸렌 블루를 드시게 되면 세포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뇌질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틸렌 블루 드시는 선물 드릴게요. 나오세요. 뇌질환, 뇌에 관한 모든 질환 대신. 무슨 질환이 축하드립니다. 계신지 축하드립니다. 뇌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뭐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뭐 루이소체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같이 이제 뇌동맥류 있으신 분,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신경 보호 전달 물질이 잘 안 돼가지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 예, 신경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하루 만에 이렇게 뇌동맥류가 뇌압이 몇 년 동안 힘들어서 머리를 숙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뇌압이 많이 사라져가지고요. 제 몸 관리만 잘 관리하면 지금 이제 뇌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생각을 이제 접었습니다. 메틸렌 블루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뇌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감기가 들었어요.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럴 때 메틸렌 블루를 먹습니다. 메틸렌 블루 한 잔하고 영양제를 하나 드시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 안 받으셔도 충분히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또 항곰팡이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요, 예, 우리가 감기 이런 데도 이 메틸렌 블루를 드셔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메틸렌 블루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틸렌 블루에 여기서 의학을 말해서 좀 죄송한데요. 여기 병원 관계자 계십니까? 예, 의학적인 응용에서 메트 헤모글로빈혈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뷰곳에 저게 떠있던가요? 기억이 제가 가물한데 제가 저런 정보를 어디서 봤는데 저거를 이해를 못하실까봐 제가 올려놨습니다. 메트 헤모글로빈이 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메트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메트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안에는요, 어떤 이온 성분이 있으신지 아시는 분? Fe 철. 네, 맞습니다. 철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 아주 예리하시네요. 네, 철분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에 뭐 여기 전부 다 나이들이 계신데요. 저 어릴 때 물리 시간에 철분 Fe 이가를 띄고 있습니다. 네, 철분이 이가를 띄고 있는데 저거는 철분이 3가를 띄고 있어서요. 산소를 끌어다닐 수 없습니다. 철분이 반드시 이가가 돼야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산소를 끌어다닐 수 있는데 3가기 때문에 끌어다닐 수 없어서 저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 생기면은 빈혈이 생깁니다. 예, 산소 부족증이 생기고요. 빈혈이 생기고 적혈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청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상담할 때 유난히 얼굴이 청색이 띄어요. 또 손이 파래요. 종아리가 파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상담할 때, 이분 혹시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메틸렌 블루가 뭐를 끌어다닌다? 산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산소를 끌어다니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적혈구가 정상 범위에서 저는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저혈압도 있었고 저혈압이 80에 50 이 정도 됐었는데요. 제가 메틸렌 블루를 먹고 나서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적혈구 숫자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감사합니다. 백혈구 상태도요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백혈구 상태가 맨 밑바닥에 있다는 뜻은 내가 지금 암세포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암이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저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가면 저는 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런 굉장히 유전학적으로 불리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포기하고 삽니다. 암에 걸린다면 나는 병원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약을 먹으면 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독 처리가 안 돼서 사실 영양제도 저는 많이 먹지 못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메틸렌 블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적혈구수가 올라가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네, 항균작용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트헤모글로빈 변증에 대해서 이해 다 하셨죠? 우울증 치료 보조제 SSRI라고 되어 있는 게 본사 리그곳에 있죠. 그게 뭐죠?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아침에 햇빛을 봐요. 햇빛을 보면은 송가선과 망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광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나중에 밤에 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돼 있는데 멜라토닌이 분비될 때요 과정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그냥 분비되지 않습니다. 낮에 그렇게 빛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장에서 아미노산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된 다음에 저녁 때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되면 9시쯤 되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이 안 와요. 감정이 처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데 우울증 약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은 저렇게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재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이요. 그런데 왜 재흡수를 억제를 할까요? 세로토닌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밤새 뇌 대사를 통해서 세로토닌이 남는 것들은 다시 우리 뇌의 기본 구조인 기본 세포인 뉴런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흡수가 되거나 필요가 없으면 다시
분해가 돼서 뇌대사를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재흡수가 되는 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데 억제하는 그런 약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이 우울증 치료제 대신에 메틸렌블루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을 때 메틸렌블루를 드시는 분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굳이 약물을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막 불안해하시잖아요. 내가 약을 안 먹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약에 되게 의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다 버리시고 메틸렌블루를 드시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요. 활성산소를 다 제거해주면서 이렇게 세로토닌을 억제하고 재흡수하는 걸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을 이 메틸렌블루가 다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예, 세 번째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제가 오늘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어떤 뇌질환도 중요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뷰굿의 설명에 보면은 만성피로 증후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리뷰굿이 이 제품을 만든 기전은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모든 설명이 기능의학의 기저가 깔린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른 타회사,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 설명을 가보시면요, 그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설명, 성분 설명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의학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피력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보조제로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오늘 이제 점심을 드시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양에서 산소가 필요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고 활성산소를 뿜어내고 에너지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가 포도당 1g당 한 36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성피로 증후군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누우면 땅이 꺼질 것 같고, 하품을 몇 초 간격으로 하품을 계속 하고요. 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피로가 있을 수 있지. 예, 누구나 다 피로하시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 피로가 오늘 잘 드시고 수면을 잘 취하시고 잘 휴식을 하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편안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런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 이것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의 그 원인은 세포가 산화되고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게 기능의학의 빙산 이론인데요. 저 위에 빙산 위에 암과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질환들이 저렇게 표면 위에, 빙산 위에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질환과 병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 밑바닥에 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기저의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예. 그런데 만성피로 증후군이 위험한 이유는 저 질병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전 단계 스테이지의 7번의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생겼다 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암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이 너무나도 내 몸에 중요한 사인이 되고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요즘 옛날에는 3명당 1명이 암 환자였는데 지금은 몇 명이 암 환자입니까? 2.5대. 너무나도 많이 생겼고요. 제 주변에 거의 다 암 환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암으로 가는데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까 영양 상태에서 우리가 먹었을 때, 영양분을 먹었을 때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팬데믹이 일어나는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 뭐를 마셨습니까? 산소를 마시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 혈액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다녔습니다. 제가 뭐 전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암은 예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마스크를 저는 거의 열고 다녔는데요. 다 꼭꼭 닫고 다니셨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백신의 원인도 있지만은 저는 이 마스크를 쓴 게 굉장히 원인을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환자가 너무 많고요. 또 뇌 속으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 파킨슨 환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은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인데 메틸렌블루가 뭐를 예방한다고요? 암. 나오십시오. 엄청 암을 예방합니다. 네, 이거 한 4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수 없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 네, eating habit, 식이습관,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environment, 4가지 환경. 각자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3가지가 틀린다고 봅니다. 예, 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어쨌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떤 식사 습관을 가졌는지, 엄마가 어떤 음식을 해 주셨는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보면 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과 음식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과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10대에 나타나느냐, 20대 나타나느냐, 30대 나타나느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런 인생 수순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호모스테이시스,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고 고혈압약을 먹고 고지혈증약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의 항상성의 대표적인 게 체온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혈압, 칼슘의 양, 그 다음에 4대 미네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반려미생물, 네, 반려견이 아니라요. 미생물은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반려하는 그런 내 몸에 가장 이로운 균입니다. 그 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리브무스에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성이 너무 중요한데 저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저렇게 10가지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저 10가지 증후군을 다 알았고요. 저거 다 알았으면 이제 암입니다. 암인데 제가 병원 가지 않았고 보조제와 다른 대체요법으로 제 몸을 관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저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과 고혈압, 당뇨약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60이 넘어가시면 당뇨약 드시고 고지혈증약 드시고 그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드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 만성피로 증후군을 예방을 하려면 메틸렌블루를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암을 예방합니다. 암 중에서 폐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폐가 가장 건강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먹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좀 다만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잠시요. 만성피로증후군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개월 이상 극심한 피로가 지속될 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몸이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이 오고요. 만성피로증후군이 오게 되면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틸렌 블루, 얘가 메틸렌 블루예요. 제가 메틸렌 블루를 저렇게 올려놨는데요. 메틸렌 블루가 저렇게 들어가면 뇌도 우리 몸도 다 대사를 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양분을 먹었을 때 저렇게 이제 세포 대사를 하게 됩니다. 글라이콜리시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이 돼서 저렇게 여기 들어간 여기 지금 빨간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요. 저 빨간 모양이 뭘까요? 미토콘드리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한 개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일반 정상인들은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2,000개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1g당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저렇게 36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까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대사로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메틸렌 블루를 먹게 되면은 저렇게 산소를 땡겨서 공급해주는 신호 전달체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 그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했던 그런 내 몸에 갑자기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기 때문에 메틸렌 블루를 먹게 되면 이렇게 이 세포 에너지 대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제 아는 분, 등록하신 분 남편분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드시는 그 고지망체가 돼서 맨날 들어오는데 아침이랑 거뜬해서 그렇게 또 화를 내면서도 또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업할 때 돌아다녀야 되는데 에너지도 나고 힘도 나고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도 명료해지고 인지 기능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메틸렌 블루를 안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분이 화를 내는데 그렇게 드시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36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메틸렌 블루가 하는 작용을 제가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세포 산화가 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세포 산화가 되는 게 원인인데 세포 산화가 되는 것은 아까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원인이야 너무 다양하겠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스트레스, 자외선, 식품 첨가물도 있고요.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eating habit, 식습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고르고 가리고 그래서 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이름이 나는데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암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 여기 계시는 분 커피를 드셨는데 카페에서 전 커피 안 먹습니다 이랬는데 그 커피 곰팡이균 너무 가득해요. 곰팡이균이 너무 많은데 그거 먹으면 먹을 수 있죠. 그날은 먹을 수 있어요. 서서히 죽을 뿐입니다. 내 몸이 서서히 고통가 되면서 서서히 죽는데 카페에서 얼주가 얼어지고 아이스 카페, 아이스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커피가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이제 다 정제해가지고 또 이렇게 파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좀 싼 커피, 싼 커피 있잖아요. 1,500원, 1,000원 하는데 가가지고 사 드시면은 서서히 죽어. 서서히 죽어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노화나 영양결핍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 제가 콜레스테롤 강의를 드리면서 LDL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 큰일 났어 이거 아닙니다. LDL 수치가 나이가 드시면요 좀 높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더 높아지고요. 염증에도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산화가 됐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내 몸을 보시고 수치를 보시고 분간을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같이 태어나기를 오장육부가 정상이지 않은 가운데 8개월 반 만에 팔싹동이로 태어났습니다. 뭐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몸 기능을 하는 게 없었고요. 저는 평생 동안 정말 골골하면서 골골이 80이라고는 하는데 80 못 믿겠습니다. 제 몸을 보면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공도 제가 이제 헬스 쪽 선택을 했고요. 나이 들어서 더 심해지니까 기능약으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눠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이럴 수 있고요. 생활 습관, 네, 불규칙한 생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많죠. 운동 안 하시고 또 수면 불규칙하게 하셔가지고 잠 별로 안 주무시는 분 저같이 저는 잘 자요. 5시간 자거든요. 근데 나이 60세 이렇게 이상이 되신 분들은 잠을 7시간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유전적으로 잠을 많이 잘 수 없는 좀 그런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그런 성격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그래서 5시간밖에 못 자서 강박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이 가장 이 중에서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저는 수면 습관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내 동맥, 내 질환을 앓고 있다가 이거를 하루 만에 먹고서 뇌압이 사라져서 정말 살만했는데요. 뇌압을 가져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 있으세요? 뇌압 있으신 분? 없네요. 저같이 고생하시는 분이 없네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압 갖고 너무나도 고생하다가 이거 한 개를 먹고 정말 천국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메틸렌블루가 이쪽 분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뇌의 기본 세포 단위는 뉴런입니다. 뉴런이 있으면 뉴런과 뉴런이 만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뇌세포의 뇌 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뉴런과 뉴런이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접촉점이 있습니다. 꼬리가 있어요. 예, 축삭돌이라는 꼬리가 있는데 꼬리와 꼬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정말 우주 행성과 같이 정말 그 망을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면서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질환이 형성이 되면은 그 시냅스 구조가 뉴런과 뉴런이 만나서 시냅스가 형성이 될 때 시냅스가 딱 끊어지면은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이런 이제 뇌질환을 가지게 되시면요, 이런 뉴런과 뉴런이 다 소멸되고 다 손상이 돼서 시냅스를 형성할 수 없어서 시냅스를 형성을 해야만 오늘 이렇게 저한테 메틸렌블루 정보를 가져가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일 오늘 가셔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 그때 시냅스 반응이 그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기억이 저장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뉴런과 뉴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시냅스 구조가 시스템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우리 뇌 안에 담아줄 수 있는데요. 뇌질환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뉴런이 없어지고 시냅스 신경 시스템이 다 소멸되면서 우리는 기억을 상실해가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운동 감각 능력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뇌질환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런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진행이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젊었을 적에는 60이 넘어 보니까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 어저께 일을 기억을 못할 때 있고요. 누군가가 무슨 단어를 얘기하면 저는 다 까먹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노이로제 같은 그런 강박증이 좀 있어요. 치매에 대한. 저희 집안이 이제 치매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저희 언니가 지금 치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강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약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수면제 약도 안 먹고요. 저 ADHD도 있는데 ADHD 약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뇌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안 먹고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나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다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내가 뭐 보호한다고 됩니까? 다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영향, 인지기능, 운동 능력인데 치매가 잘 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혈기가 많으시고 화가 많으신 분이 젊을 때 그거를 컨트롤 못 하시는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많이 드시더라고요. 감정 컨트롤을 못 하시는 분들. 저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공부하고 나서 엄청나게 제 자신을 죽입니다. 제 자신을 죽이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틸렌블루랑 이거랑 너무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고요. 신경성 퇴행성 질환 저렇게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8가지. 알츠하이머 병은요.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는 뇌질환이 걸리기까지 당뇨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음식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요.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오래 먹게 되면 당뇨가 생기고요. 알츠하이머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인데 뭐를 먹어서 그럴까요? 밀가루.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 딱 먼저 손 드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소고기 아니에요. 밀가루. 말씀을 하실 때는 딱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밀가루를 오랫동안 먹으면은 생기는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뇌 속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루이소체 단백질, 그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조심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파킨슨은요 도파민의 문제가 있는데요.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된다고 알고 계시죠? 도파민이요 어디서 분비되냐면요 등 뒤에 콩팥에 위에 꼭대기 부신에서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콩팥 관리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자 부신은 어떨 때 망가지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부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이 걸리신 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 젊었을 적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파킨슨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파킨슨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먼저 등 뒤에 있는 콩팥 위에 꽃갈 모자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 부신 수질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고요. 도파민이 우리 뇌를 들어가서 중뇌의 흑질이라는 저 기저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멸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부신 수질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 파킨슨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호르몬이 이제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 이제 일어나면은 운동 장애가 걸리고 하지증 부분 이렇게 떨림 증후군이 이렇게 생기고요. 손이 떨리고 채머리 떨고 이렇게 되잖아요. 말 잘 못하고 파킨슨 이렇게 뇌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가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 파킨슨 병 있으신 분 메틸렌블루 드시고 계시거든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많이 효과를 보셨고요. 류게릭병 이거는 근육 소실, 근육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망가지고 장애를 입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턴병 이거는 유전적인 뇌질환 병이고요. 다발성 경화증 저거는 면역 질환에 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뇌세포가 망가지는 그런 병입니다. 프리온병, 척수 손해 변형증, 그다음에 전축두엽 치매. 다 치매는 전두엽과 칩두엽의 인지기능 장애를 입으면서 소실이 되는 기억이 소실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예, 치매하고 척수 손해 변성증 이런 것들은 운동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손해에서 운동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특히 척수 손해 변성증은요. 눈이 신경이 됩니다. 우리가 눈과 관련된 뇌는요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실명을 이 눈이 멀어지지 않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주요 신경 퇴행성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라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시간이 몇 분 남았죠? 끝났습니다. 아, 네. 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래 입안이 이렇게 다 파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밀면 아주 새파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파랗냐고 그거 못 먹겠다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먹는 방법을 조금 요령 있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표시 안 납니다. 그걸 아무리 또 얘기해도 또 까먹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드실 때는 이건 일단 15일 15메가 들어있는데 30일 분량 이틀에 한 개씩 드시면 되고요. 이거를 먹을 때 혀 안에다 깊이 집어넣습니다. 저는 딱 반을 접기도 하고요. 또 그 반을 접어넣어서 저 혀 이렇게 기도 쪽 안쪽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약간 교만하게 딱 15분 각도를 올려놓고 그리고 한 15분간 하늘을 음미합니다. 빛반응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손과 망막을 통해서 빛반응을 통해서 얘네들이 메틸렌 블루가 반응을 해서 산소를 공급시키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을 봐야 되고 햇빛 없는 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광등 빛이라도 비춰서 15도 각도를 약간 교만한 각도로 약간 눕히시면은 수그리면은 침이 나오겠죠. 침이 흘러서 앞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전체가 파랄 수밖에 없는데 15분간 자기를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시고 고기를 약간 이렇게 드시면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입 안으로 저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혀 안에 바깥에 묻지 않습니다. 되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요령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그런 이제 요령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2일 동안 이틀에 한 개씩 먹는데 소변이 파래요. 소변이 파랗게 나오고 또 소변이 약간 많이 노라신 분들은 초록색, 약간 초록 기운이 있어요. 색깔이 다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그래서 소변으로 파란색 기운은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거 해로운 물질 아니야? 절대로 해롭지 않고요. 자, 제가 뭐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실험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파란색 약물이었어요. 이 파란색의 염료가 컵에 담겨져 있을 때 과산화수소나 비타민C를 딱 떨어뜨리면 하얗게 됩니다. 비타민C나 과산화수소가 항산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항산화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은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파란색이 그냥 나오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파란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몸에 저는 처음에 내 오장육부에 파란색으로 물드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의심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다 몸 바깥으로 다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30분 이내 최소 5분 동안 자연광 쐬세요.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광역학적 반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시간. 이걸 밤에 제가 먹었어요. 밤에 먹고요. 그 다음날 엄청 졸렸습니다.
예, 먹는 타이밍은 아침에 드십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아침에 드시고요. 저녁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가 에너지를 다 쓰고 만들어낸 쓰고 난 다음에 잠잘 때는 우리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저희 이 리브굿에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활성화 능력이 커서 잠 안 오신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오후 시간에는 드시지 마세요. 오전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뭐든지 다 섭취를 끝내시고 오후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있으시는 게,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잠자는 거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만성피로 증후군, 또 신경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곰팡이에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혀에 바르시고 좀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